안녕하세요. 백산 태백도사입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한 신룡사주학, 즉 하늘사주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신룡사주학이란 것은 쉽게 빠르게 배워서 빨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적에 수학 방정식이 어떻고 분수가 어떻고 과분수가 어떻고 이렇게 깊이 있는 학문을 가지고 배웠지만은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만 해도 손해는 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맞지 않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룡사주학, 하늘사주학은 쉽게 빠르게 배워서 빨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학문을 배우다기보다는 학술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늘사주학이란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뜻은 무한한 울타리, 즉 하늘의 어원입니다. 지구상의 삼라만상은 하늘이 주관 생육멸하고 해와 달, 빛과 물의 즉 음과 양의 온난 한습의 조절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과 빛은 하늘에 주는 배품이고 지구라는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동안 하늘이 주관하고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봄에 씨 뿌려 자라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여 겨울에 갈무리 즉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사상 즉 사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봄을 목, 여름을 화, 가을을 금, 겨울을 수라고 하고 봄은 따뜻하니까 나무, 여름은 뜨거우니까 불, 가을은 서늘하니까 금, 겨울은 차가우니까 수라고 해서 지구라는 토에서 순환함으로 이를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 하고 오행의 순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의 반복적인 순환에 의한 계절의 변화에 의하여 관계를 맺고 오행의 상생, 상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이란 기름이고 상극이란 연결게 함이고 자극이니 목은 시작이고 금은 결실인 것으로 우리네 인생사도 자연의 일부로 또한 시작과 결과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목과 금은 형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실물형이고 화와 수는 형상은 있으나 형체가 없으므로 목과 금의 실체를 기르는 조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봄과 여름은 시작과 진행으로 열정적이고 가을과 겨울은
결실과 저장으로 냉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봄은 시작이니까 어린 나이, 꿈,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름은 청년기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결실과 저장으로 냉정합니다. 가을은 금으로 결실을 뜻합니다. 저장으로 수는 저장으로 냉정하다 하여 가을과 겨울은 결실과 저장으로 냉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봄에 농부가 심어 기르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에 저장 또는 내년에 심을 씨앗을 잘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부의 목적은 나무를 기를 것인가 열매를 얻을 것인가가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태양과 물은 기르는 주체고 목과 금은 화와 수가 기른 결과물질 즉 유물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여 이 하늘사주에서는 우리네 인생의 목적은 기를 것인가 열매를 얻을 것인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 것인가 벼슬을 할 것인가의 목적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화로 기를 것인가 금으로 다듬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꽃을 볼 것인가 열매를 딸 것인가도 화의 영역이 목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나무를 기를 것인가 금을 연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은 화로 재련할 것인가 나무를 다듬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은 불로 녹여서 쓸 것인가 물로 씻어서 쓸 것인가도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는 사계절에 다 필요하고 봄, 여름에는 나무를 기를 땅이고 가을에는 수확해서 저장할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뭡니까? 공간, 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장간을 하려고 해도 땅에 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나무를 기르려고 해도 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금을 가공하려고 해도 밭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된다는 이름으로 토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갑목일주로 태어난 사람과 을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갑목은 큰 나무죠. 큰 나무고 을목은 농작물이나 화초, 전원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나무를 화로 기를 것인가 금으로 다듬을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갑목이 생목 살아있는 나무라면은 꽃을 봐서 피워 열매를 따야 하겠지만은 죽은 나무 사목이라면은 금으로 다듬어서 재가공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이 목을 우리가 꼭 어떤 나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목은 기름입니다. 기르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회복지계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옮겨서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이 상대를 더 성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목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나무다, 감목은. 그러면 을목은 작은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을목은 또 어떨까요? 꽃을 볼 것인가 열매를 딸 것인가가 목적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꽃을 피워야 할 나무에 예를 들어서 화가 부족하다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운이 오면은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따야 할 사주에 열매가 부족하든가 화가 부족하다면은 열매가 여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감목은 큰 나무니까 무토가 있어야 되고, 큰 나무는 산에서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목은 농작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하니까 작은 땅 기토가 있어야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목 입장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금을 기른다는 것은 뭡니까? 벼슬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거 관이 되고 식신이 되기 때문에, 식재가 되기 때문에 을목 또한 똑같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사목이냐 살은 나무냐 죽은 나무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을목은 화초, 농작물, 약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뿌리가 있으면은 약초고 꽃 피는 약초고, 뿌리가 없이 화만 있으면 꽃만 피는 화초고, 뿌리도 있고 열매가 뿌리도 있고 꽃도 있다면은 약초다. 그런데 꽃도 없고 뿌리도 없다면은 잡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빠르게 문 중심이 아니고 술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수많은 세월을 30년이 넘게 매달려 봤지만은 이렇게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적국 공부하고 용신 공부하고 십신 공부하고 이렇게 세월을 가다가 보니까 하세월이다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모두가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빠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학문을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말로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